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작고하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에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덕이 되느냐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념이다. 그 말은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적과 동지냐를 가르는 게 이념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또는 이재명까지 합치면 문재명 세력의 이념은 적과 동지를 어떻게 가르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아주 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런 미사일은 발사하면은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1분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요격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구축해 놓은 킬체인을 작동해 가지고 북한이 핵을 탑재해 가지고 미사일을 쏜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는 선제 타격하는 수밖에 없다. 핵 미사일 선제 타격. 요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도 우리 국군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전략 개념을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발칵하고 나온 게 김정은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입니다. 아주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호전광이다. 호전광. 여러분, 호전광은 전쟁을 좋아하는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버스크, B-E-R-S-E-R-K, 버스크. 사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전광이란 뜻입니다. 전투를 미칠 듯이 좋아하는 사람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바이킹에서 나왔습니다. 바이킹이 9세기, 10세기 이럴 때 유럽을 휩쓸면서 약탈을 하는데 이 바이킹 전사들이 그야말로 전투를 미칠 정도로 좋아한다 해가지고 호전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전광.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람입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우리가 핵폭탄 맞고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유일한 수단이고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원칙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왜 화를 냅니까? 여기에 화를 내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김일성 손자인 김정은이 쏘는 핵미사일은 곱게 얻어맞고 죽어야지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윤석열의 우리는 살고 싶다 하는 발언을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망언이라고. 더 웃기는 거는 호전광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전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킬체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욕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충동적으로.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느냐. 그들의 이념이 바로 김일성주의와 통하고 있다. 반대한민국적이다. 반한미동맹이다. 이런 것 아닐까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역시 적과 동지가 갈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김정은과 문재명 세력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려주고 대한민국 편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다. 왜냐? 미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 이 제재가 대통령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재는 2년 만에, 2년 한 7개월 만에 처음 하는 강력한 제재를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등 개인 7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문재명 세력은 손 놓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듭 미국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 첫째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있다.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준 점에서 잘했다. 마지막으로 종북 세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증명해 준 게 문재인 공이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이건 농담 대상이라기보다는 엄혹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인 6명,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인 몇 사람을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서 했다. 이런데 그럼 이들은 뭘 했느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2자연과학원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또 중국 대련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의 철강 합금을 조달을 하고 심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심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서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대련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별 성명을 발표를 하고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 조직인 로켓공업부를 대신하여 제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 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하여 러시아 회사와 이 회사 관계자와 협력했으며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고체 로켓 연료가 이게 우리로서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미사일 발사에 시간이 덜 걸리고 그만큼 우리가 탐지하는 여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연료를 고체화해 가지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끝내는 순간, 그 순간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인질이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김정은의 책상 위에 발사포탄이
있다면은 그걸 누를까 말까 매일 만지작거릴 것 아닙니까? 이거 눌러버리면은 대한민국 사라진다. 대한민국 사라진 다음에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핵 보복을 하겠느냐? 이미 대한민국 끝나버렸는데 북한까지 또 초토화해가지고 세계로부터 같이 비난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느냐? 안 할 거다. 요렇게 지금 계속 머리를 굴릴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명 세력은, 민주당 정권은 살아보자고 하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살아보자고 하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망언, 호전광 이런 욕지를 해대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가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3월 9일에 김정은의 귀염둥이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김정은이 겁내는 후보를 뽑을 거냐,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이념이고,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한미동맹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지난 70년의 위대한 문명 발전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 체제를 지킬 것이냐 잃을 것이냐, 오는 3월 9일 선거는 체제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